당신은 왜 어떤 고통이나 감정 반응이 갑작스럽게 아무 이유 없이 나타나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나요? 마치 당신 안에 있는 무언가가 예고 없이 평화를 방해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 무언가의 이름이 있고 에너지가 있으며 심지어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존재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심리학에서 가장 깊이 있는 개념 중 하나인 칼 융의 그림자, 섀도우 이론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그 그림자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않는 분명한 징후들을 함께 살펴보고 그 인식이 어떻게 당신의 삶과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오늘 들을 이야기는 당신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내면의 해방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칼 융에게 있어 그림자는 당신이 억압해온 모든 것입니다. 두려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감정들, 그리고 당신조차도 외면하고 숨기려 했던 생각들이죠. 이것들은 사회적 기준이나 스스로 설정한 이상적인 모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음 깊은 곳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바로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며 말할 수 있는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그래, 이것도 나야. 이러한 수용은 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적이며 깊고 변화를 이끄는 힘을 지닙니다. 자신 안에 잘못된 면들을 썰어 없애려는 대신 그것들을 인간적인 경험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완벽한 사람인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순간 평화가 피어납니다. 내면의 갈등은 연민으로 바뀌고 처음으로 당신은 자신을 온전히 느낍니다. 그림자는 오랜 시간 동안 무대 뒤에서 당신의 행동을 조종해왔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거나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을 느꼈던 적이 있다면 그건 바로 당신의 그림자가 반응하고 있었던 신호입니다. 하지만 자아를 탐구하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면들을 직면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감정이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그 감정을 의식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인식하고 수용함으로써 지혜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의 아픔, 실수, 실패, 그리고 한때 부끄럽거나 약하다고 여겼던 부분까지 모두 끌어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상처들이야말로 당신의 가장 큰 치유와 성장을 이끌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그 상처로부터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들을 들여다보고 길을 찾습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짐이 아니며 이제는 당신의 여정 속에서 의미 있는 길이 됩니다. 가장 어두운 당신의 일면과 화해하게 되면 그 어둠을 타인에게 투사하는 일도 사라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용히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타인의 모든 행동이 나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반응하던 태도도 줄어듭니다. 그림자를 통합하는 과정은 단순히 자신을 위한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세상과 관계 맺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사람들 뒤에 숨겨진 진짜 인간을 보게 되고 우리가 모두 바라고 있는 단 한 가지를 내어줄 수 있게 됩니다. 이해와 공감.
그림자를 수용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인간다움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외부의 인정에 대한 갈망도 사라지게 됩니다. 완벽해지려는 압박 대신 진짜 자신으로 존재하는 힘이 자라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스스로를 부정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깊은 수용의 여정은 칼 융이 말한 내면의 자유로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자기 탐구의 과정이 깊어질수록 당신은 이전에 이름조차 붙일 수 없던 혼란 속에서 점차 분명하게 감정을 인식하게 됩니다. 분노, 두려움, 슬픔은 더 이상 당신의 결함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당연히 경험할 수 있는 감정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 감정들로부터 도망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감정들과 함께 머물며 의식적으로 다루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 결과 외부의 자극에 휘둘리기보다 더 넓은 시야로 상황을 바라보게 되고 자신의 중심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비난, 시선, 타인의 감정은 이제 더 이상 당신의 마음을 흔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기 자신과 화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많은 행동은 여전히 우리 안에 조용히 살아있는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에 의해 형성됩니다. 이러한 흔적들은 무시될 때 점점 쌓여가며 어느 순간 아무런 경고 없이 반응을 유발하는 감정적 방아쇠로 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이상 이 고통을 짊어지고 가는 대신 그 상처를 직시하기로 결심하는 순간 강력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치유는 내면에서부터 서서히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전처럼 오래된 경험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감정이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감정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감정을 느끼되 무너지지 않는 상태, 즉 균형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그림자와 화해하기 시작할 때 감정은 더 이상 수치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이상 분노를 느낀 자신을 비난하지 않게 되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슬퍼진다고 해서 자신을 약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 모든 감정을 성숙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결과 감정 반응은 더 온화하고 더 균형 잡히고 더 의식적이 됩니다. 이 변화는 연쇄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옵니다. 자신을 향한 연민이 커지고 자연스럽게 타인을 향한 공감도 깊어집니다. 당신은 이제 깨닫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도 저마다의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바로 당신이 어렵게 배운 수용의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림자로부터 벗어나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징후 중 하나는 더 이상 계속해서 자신을 방어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누군가의 비판은 곧바로 위협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짜증을 내거나 변명하거나 자신을 닫아버립니다. 이 모든 행동은 취약한 자아상을 보호하기 위한 무의식적 반응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진실을, 빛과 그림자 모두를 수용하기 시작하면 이 방어의 벽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이제는 증명할 것도 숨길 것도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방어적인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노출되거나 판단받는 것을 두려워하기에
스스로를 지키는 껍질 안에 머무르죠. 하지만 그림자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 두려움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당신만 아픈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자신만의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을. 결국 자신을 감추려는 필요에서도 조금씩 벗어나게 됩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타인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을 때부터 생겨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외부의 평가로 자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내면이 말하는 진실이 당신의 가치 기준이 됩니다. 그 결과 과거에는 아프게 다가왔던 비판조차도 당신을 상처 입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자신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욕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심리적 성숙의 중요한 신호입니다. 감정의 방어벽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그 자리에 자유와 안정감이 들어섭니다. 자신의 그림자에, 즉 무시되고 억눌렸던 자아의 일면들에 화해하면 당신은 더욱 개방적이고 수용적이며 무엇보다도 더 진실한 존재가 됩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든 것, 충동, 두려움, 고통스러운 기억, 그리고 원치 않는 성격의 일부를 담고 있다고요. 이러한 요소들이 외면당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의식 속에 축적되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반응하는 방식에 조용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직면하고 통합할수록 삶은 안팎으로 조화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 내면의 갈등이 지배적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명확성과 균형으로 바뀝니다. 균형 잡힌 삶은 의식적인 선택의 결과이며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진실과 일치하려는 깨어있는 의지의 결과입니다. 아직 그림자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일에 쉽게 반응합니다. 감정은 강렬하고 판단은 빠르며 갈등은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숨겨진 면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러한 반응의 강도는 점차 줄어들고 평정과 침착함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이제는 모든 일이 당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타인의 고통이 당신의 방어를 유발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모든 불편함이 곧 위협은 아니라는 사실도요. 이러한 통찰은 내면이 안정될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림자를 통합하면서 감정의 기복은 점차 작아집니다. 당신은 감정을 맹목적으로 동일시하지 않고 관찰자로서 바라보는 법을 배웁니다. 분노는 더 이상 폭발하지 않고 슬픔은 당신을 마비시키지 않으며 두려움도 더 이상 당신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이제 모든 감정은 부드럽게 흐릅니다. 혼란 없이, 저항 없이, 부정 없이. 이러한 감정의 안정은 단지 정신 건강에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융은 이미 예견했듯 오늘날 의학도 입증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심리적 갈등은 몸에 영향을 미칩니다. 내면의 상처를 치유함으로써 당신은 몸이 짊어지고 있던 짐을 덜게 됩니다. 당신의 생명 에너지는 더 자유롭게 흐르고
만성적인 정서적 피로는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신과 평화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과의 관계 방식도 변화시킵니다. 이전에 긴장감이 많았던 인간관계는 점차 부드러워지고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도 더 관대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신의 실수조차도 품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의 고통을 타인에게 투사하지 않게 됩니다. 그 대신 타인을 공감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며 이 하나의 변화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이러한 내적 개방성은 더 진실하고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요구보다는 수용을 바탕으로 관계를 맺기 시작하게 되며 그 결과 외부의 비판이나 압력에도 덜 흔들리는 사람이 됩니다. 오랫동안 함께해온 감정적 상처는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직면하는 순간, 그 상처들은 더 이상 유령이 아닌 인생의 스승이 됩니다. 고통은 이제 의미를 갖게 되고,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그림자는 내면의 동반자로 바뀝니다. 이러한 그림자의 통합은 단지 심리적인 변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몸, 마음, 감정, 관계 등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림자를 마주한 사람은 점점 더 차분해지고 진실해지며 존재감이 강해집니다. 그들은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으로서 살아갑니다. 감정의 평화 외에도 그림자와의 화해는 또 하나의 깊은 선물을 안겨줍니다. 그것은 바로 창의력의 확장입니다. 융근은 말합니다. 억눌린 심리적 요소들은 창조적 흐름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며 이로 인해 아이디어가 막히고 프로젝트가 정체되고 동기가 사라진다고요. 이러한 내면의 미해결 요소들은 당신의 창의성을 제한하고 있지만 그것을 직면하고 수용할수록 막혔던 에너지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점점 더 직관적이고 자연스럽고 자기 본질과 연결된 상태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에너지가 흐르기 시작하면 삶의 어떤 영역에서도 무한한 창조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비즈니스, 예술, 인간관계, 혹은 삶 자체에서 말이죠. 당신도 느껴본 적 있을 겁니다. 창의력이 막히는 듯한 느낌. 보이지 않는 장벽이 아이디어를 가로막는 듯한 답답함. 카얼 중, 융근은 말합니다. 그 장벽의 정체는 바로 당신의 그림자. 즉 억눌린 감정, 욕망, 두려움, 그리고 부정된 생각들로 구성된 무의식 속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숨겨진 내면을 바라보지 않는 한, 창조적인 마음은 불안과 통제 욕구에 눌려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림자를 정직하게 마주하고 용기 있게 수용할 때, 이전엔 장애물이었던 그 에너지가 창조성의 원천으로 바뀝니다. 진정한 창의성은 단순한 논리적 사고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식과 무의식이 만나는 깊은 내면의 접점에서 태어납니다. 억눌린 감정들이 잠들어 있는 바로 그 자리. 그곳에 가장 순수한 창조 에너지가 숨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힘과 멀어진 채 살아갑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자기 내면의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림자를 직면하고 통합해 나갈수록 내면의 장벽은 점점 무너지고 새로운 아이디어, 예상 밖의 해결책, 삶에 대한 더 직관적인 통찰이 솟아나게 됩니다. 창조적 깨어남은 감정의 해방에서 비롯됩니다. 예전에 두려움이나 수치심을 줬던 내면의 일부와 화해할 때,
당신의 마음속엔 상상과 창조가 자유롭게 흐를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의식은 더욱 유연해지고 열린 태도를 갖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제한된 사고방식에 갇히지 않고 세상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혁신적 사고가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판단 대신 호기심이 자리 잡고 경직됨 대신 자유로운 즉흥성이 깨어납니다. 많은 창의적인 사람들이 실제로는 내면 깊은 곳에서 마비된 듯한 느낌을 겪습니다. 그들은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가 막고 있다는 걸 느끼죠. 그 이유는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인정되지 않은 감정들이 창의성과의 연결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이 감정들을 직면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당신의 상상력을 가로막던 정신적 매듭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자유롭게 도전하고 실험하고 창조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예술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삶 전반에 걸친 사고 방식, 문제 해결 방식, 결정의 방식을 바꾸며 당신이 살아가는 방식 전체를 보다 진실하고 유연하게 만듭니다. 그림자가 더 이상 당신의 행동을 지배하지 않게 되면 직관이 강화됩니다. 통제에 지친 이성적 사고는 점차 자리를 내어주고 더 깊은 통찰, 예상 밖의 연결, 그리고 마치 어디선가 갑자기 떠오르는 아이디어들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의식을 가지고 무의식을 탐색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논리를 넘어서는 창조적 지능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가장 독창적인 해결책이 태어납니다. 틀을 깨고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아이디어들. 그림자의 통합은 단지 심리적 안정이나 창의성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변화입니다. 당신은 점점 더 온전함을 느끼게 되고 어떻게 보여야 하는가 라는 기준에서 벗어나 내가 진짜로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내면의 균형은 당신의 행동, 인간관계, 그리고 삶의 도전 앞에 서는 태도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당신은 더 차분해지고 반응적이지 않으며 동시에 새로운 관점에 더 열린 사람이 됩니다. 실수에 대한 두려움, 과도한 자기 비판, 남을 만족시키려는 욕구를 내려놓을수록 당신은 창의적인 힘과 감정적 자유를 얻게 되며 보다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칼 융에 따르면 그림자에는 해결되지 않은 감정의 잔재들이 담겨 있으며 이것들이 직면되지 않으면 불안, 불확실성, 내면 갈등을 키우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그림자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 갈등들은 점점 사라지고 혼란스러웠던 내면은 깊은 평온으로 변해갑니다. 이 평화는 도피나 망각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정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은 이제 자신의 두려움, 고통, 연약함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끌려가지 않고 그 감정들을 창의적인 에너지로 전환하게 됩니다. 당신이 그림자의 지배에서 벗어날 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사고방식, 창조 방식, 행동 방식을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일상적인 결정에서부터 인생의 큰 창조적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당신은 더 직관적이고 진정성 있는 내면에서 행동하게 됩니다. 이런 내면의 자유는 당신에게 다음과 같은 능력을 열어줍니다. 반복되는 사고 습관에서 벗어나기. 복잡한 문제에 대한 더 효과적인 해결책 찾기. 불가능처럼 보였던 상황에서 새로운 가능성 발견하기. 타인의 평가 없이 자신만의 독창성에 접근하기.
진정한 평온을 찾기 위해선 단순한 긍정적 사고나 억지 균형이 아닌 내면 전체를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내면의 평화는 빛뿐 아니라 우리 안의 어두운 면까지 인정할 때 시작됩니다. 자신의 본질과 다시 연결되어 그동안 부정하거나 외면했던 부분을 통합할 때 온전함의 감각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드래곤 이론 같은 접근에서 이 상태는 영혼의 완전함을 회복하는 길로 묘사되며 이는 내면의 갈등이 멈추고 모순들이 성숙한 시각으로 이해되는 지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는 과거의 감정적 잔재들의 죄책감, 두려움, 분노, 후회 같은 감정들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들이 더 이상 당신의 결정과 반응을 좌우하지 않게 되면 깊은 정화가 시작되고 영적인 가벼움과 정신적 명료함이 찾아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감정의 균형을 유지하는 일이 노력이 아닌 자연스러운 상태가 됩니다. 내면의 조화가 자리를 잡게 되고 그와 함께 삶과 관계, 도전에 대한 태도 역시 더 온화해집니다. 융근에 따르면 몸과 정신은 분리되어 작동하지 않습니다. 감정의 불균형은 신체적 긴장, 질병, 만성적인 불편함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순간 정신적과 감정적 과부하가 완화되고 신체도 회복과 치유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내면의 평화가 깊어질수록 신체는 더 활력을 되찾고 건강해집니다. 근육이 이완되고 신경계가 진정되며 생명 에너지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그림자와 화해하는 일은 정신 건강만이 아닌 신체 건강까지도 증진시키는 일입니다. 자신의 내면으로 돌아가 과거를 돌아보고 빛과 어둠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자기 인식을 높이는 훈련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환상 없이, 가면 없이 바라볼 때 자존감이 회복되고 더 깊은 평화가 자리 잡습니다. 자신의 이중성을 인식하고도 자신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순간 무언가가 근본적으로 변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외부의 혼란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도발이나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행동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림자는 더 이상 당신을 조종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더 깨어있고 안정적이며 자유로운 삶의 방식이 열리게 됩니다. 숨겨진 면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를 지혜로 바꾸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장은 내면을 마주하는 용기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래된 고통으로부터 도망치는 대신 그것들을 현재로 가는 다리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진짜 평화와 균형을 만드는 길입니다. 이러한 수용은 어떤 외적 조건에도 의존하지 않는 조용하고 단단하고 변화시키는 평화를 가져옵니다. 그것은 영적 성숙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칼 융의 시각에 따르면 그림자는 의식적으로 부정당하거나 억눌렸던 심리의 조각들을 뜻합니다. 일은 세상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의식 밖으로 밀려난 특성들이며 비록 무시되었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무의식에서 작동하며 당신의 생각, 행동,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개인이 진심으로 내면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성장의 단계, 거부당했던 자아의 재통합이 시작됩니다. 사회적 요구, 두려움, 그리고 내면의 압박은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벽을 만듭니다. 하지만 그림자를 직면하게 되면
그 장벽들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의식과 무의식 간의 소통이 강화되면서 깊은 자기 이해를 향한 길이 열립니다. 그 결과 사람은 더 이상 감정적 제약에 무기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융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둠을 마주하지 않고서는 빛을 찾을 수 없다. 자신의 심연을 통과해야만 인간은 진정한 자아와 능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의 전환점이며 외부가 아닌 내면의 용기에서 시작되는 성장 여정의 시작입니다. 이 과정은 단지 보다 의식적으로 충만한 삶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주변 세계와의 평화롭고 진실하며 공감적인 관계를 만들어 줍니다. 자기 이해의 여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적 역할, 정체성, 행동 패턴에 집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기 인식은 우리 마음속 깊이 감춰져 있던 거절당하고 부정되었던 부분들을 바라볼 때 시작됩니다. 이러한 그림자의 통합 과정은 자신의 내면과 외부 세계와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억눌린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을 때 우리는 더 열린 마음으로 타인을 대하고 공감하며 관대해집니다. 그들 또한 우리처럼 그림자를 안고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모순과 어둠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타인의 결점 또한 판단 없이 바라보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상호 수용은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고 공감을 깊게 합니다. 그림자를 통합한 사람은 더 인내심 있고 더 개방적이며 타인의 이야기를 더 잘 들어주는 존재가 됩니다. 이러한 정서적 성숙은 개인의 성장을 이끌 뿐만 아니라 관계의 질을 높이고 투사 대신 이해에 기반한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내면의 성장에서 가장 섬세하면서도 변화적인 단계 중 하나는 우리가 잊으려 했던 고통들의 트라우마, 후회, 죄책감, 원망 등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림자를 통합한다는 것은 이 경험들로부터 계속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마주하고 받아들여 변화의 일부로 삼는 것입니다. 이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기적이 아니라 과거와 화해해가는 점진적인 치유 과정입니다. 어려운 기억들과 화해할수록 우리는 감정적 영적 명료함이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고 더 가볍고 진실하며 자신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진정한 성장은 우리의 무의식 깊숙한 곳으로 내려가 행동 뒤에 숨어있는 동기들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림자의 통합은 억눌렸던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지혜로 전환하려는 초대장과도 같습니다. 그림자가 더 이상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게 되면 삶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당신은 자신의 가치에 대해 더 명확해지고 욕구에 대해 더 의식적이 되며 외부에 의존하지 않는 내면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융근과 같은 학자들에 따르면 개인이 자신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 장점과 결점을 모두 받아들일 때 개인 발달은 비로소 정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깊은 수용은 오랜 두려움, 한계적 신념, 내면 갈등을 해소시켜 줍니다. 그러한 심리적 결박이 풀릴수록 인간은 감정적으로나 영적으로 더 강해지고 중심을 잡으며 균형 잡힌 존재가 됩니다. 카얼 융은 가장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외부 조건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억압과 두려움, 받아들이지 못했던 자아로부터의 해방에서 시작된다고. 이러한 내면의 부분들이 인식되지 않는 한, 그것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선택을 조종하고 관계를 망치고 가능성을 제한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림자가 더 이상 우리 삶을 지배하지 않게 되는 순간, 우리는 깊은 해방감, 명확함, 그리고 가벼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자유는 단순히 외부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란 우리를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무의식적 패턴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깨어 있고, 더 의식적으로 선택의 여지를 갖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림자와 화해하는 것은 이 자유를 향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반복되는 내면의 순환을 끊고 진정한 본질과 연결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여정은 외부에서 해답을 찾으려 할 때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내면에 존재하던 내적 목소리를 듣기 시작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융그는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 중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심은 우리가 거부해온 자아의 일면들과 화해할 때에만 접속할 수 있다고. 당신이 그림자를 포용할 때 단지 고통과 마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영적 가능성과도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당신은 직관, 내면의 지혜, 명료함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더 이상 자동적인 반응이나 타인에게서 물려받은 패턴에 의해 지배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어두운 면을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한 용기를 넘어서 진정한 해방의 행위입니다. 두려움, 좌절, 감정적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그 경험들의 포로가 아닙니다. 한때 당신을 마비시키던 고통은 이제 성장의 원동력이 됩니다. 터지던 분노는 그 안에 숨은 메시지를 드러냅니다. 당신을 가로막던 실망은 오히려 내면의 명확함으로 나아가는 문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림자를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외부의 기대에 억눌리던 인간 정신이 자신만의 진실에서부터 꼽히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카얼 중은 말했습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틀에 자신을 끼워 맞추는 한 진정한 정체성을 찾을 수 없다고. 거절된 그림자는 우리를 가면 역할, 이상적인 자아에 붙잡히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두운 면까지 받아들일 때 우리는 외부의 인정보다 훨씬 귀한 것, 바로 진정성을 얻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유란 단지 외부에서 선택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치, 신념, 본질에 따라 자유롭게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존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진정한 영적 자유란 가면 없이 표현하고 정직하게 세상에 나아가며 가볍고 진실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능력입니다. 그림자의 무의식적인 힘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당신은 세상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 결과 관계는 더 깊고 존중과 진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자신의 심연을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공감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자기 자신과 평화로운 사람은 타인을 통제하거나 고치려 하거나 속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각자 내면의 전쟁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기에
상대에게도 자유로울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합니다. 이것이 영적 자유의 아름다움입니다. 내면이 자유로울수록 당신은 세상에 더 많은 자유를 선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림자의 에너지가 더 이상 당신의 감정과 행동을 지배하지 않을 때, 당신은 완전히 새로운 의식의 단계에 도달합니다. 그 상태는 마치 자기 이해 여정의 정상과도 같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외부 조건에도 의존하지 않는 진정한 자유의 실현입니다. 당신은 내면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과거의 정서적 속박을 풀며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림자와 화해함으로써 당신은 창조성, 평화, 개인의 힘을 회복하게 됩니다. 영적 자유로 살아간다는 것은 가볍게 걷고 의식적으로 행동하며 깊이 있게 느끼는 삶입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다가올 미래와 평화롭게 공존하는 삶입니다. 이 혁명은 외부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직 오랫동안 피했던 진실을 정직하게 바라볼 용기를 가질 때에만 가능합니다. 융기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빛과 어둠이 조화를 이루는 순간에 태어난다고. 그 재회는 평범한 삶을 완전한 여정으로 바꾸는 열쇠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칼 융이 밝힌 깊은 심리 개념, 바로 그림자가 더 이상 당신의 에너지를 지배하지 않는 명확한 신호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이제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두려움이나 거부 없이 받아들이게 된다면 삶은 더 명확하고 목적 있고 진정성 있게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콘텐츠가 당신 안에 무언가를 깨웠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이곳에서는 매일 칼 융의 사상을 통해 당신 내면의 가장 깊은 부분을 함께 탐험합니다. 알림을 켜고 자기 이해의 여정을 더 깊이 함께 걸어가요. 당신의 무의식이 감사할 것입니다.